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았네요. 한번 여러분과 신나는 하루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신나는 하루. 즐거워야죠. 즐거움이 있어야지 뭐 출근하는 맛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누군가한테 호감을 얻고 싶을 때가 있어. 호감. 비호감이 아니라 호감을 얻고 싶을 때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요? 짧게나마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눈을 보면서 말하세요. 눈을 보면서. 눈이 맞아야지 마음도 맞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왕이면 다홍침하다. 딱딱한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을 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에는 지우개가 없어요. 말하기 전에 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라. 이야기로 설명하면 더 잘 설득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같은 말 두 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 이상은 잔소리더라. 여섯 번째는 일관되게 말을 하세요. 말이 달라지면 신뢰를 잃어요. 일곱 번째는 끝까지 들어라. 말을 끊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겁니다. 여덟 번째, 죽는 소리 하지 말자. 도움을 청할 때도 냉정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부정적이면 주변 사람 다 떠나요. 그리고 열 번째는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지 말자. 이 시비를 가리다 보면 사람을 잃습니다. 여러 번째, 표정으로 말하자. 얼굴 표정이 말에 신뢰를 더해주죠. 12번째는 때로는 침묵이 답이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13번째, 상대를 깎아내리지 말자는 거예요. 비난은 나중에 나에게로 돌아오더라. 14번째는 또박또박 말을 하라는 겁니다. 발음이 불분명하면 의심을 사더라. 15번째는 모르면 다시 물어라는 거예요. 모르고 넘어가면 오해만 쌓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칭찬하고 감사하자. 칭찬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가는 말이 와야 오는 말도 없더라. 이 16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한번 꼭 실천해 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삼성에 관련된 소식들 다양한 소식들이 있던데 한번 짧게나마 한번 전달토록 해보겠습니다.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폰이 뭐냐? 갤럭시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1등을 지켰더라.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지난 2분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36% 가장 높아요. 애플은 24% 뒤를 이었네요. 샤오미가 19%입니다. 모토로라 5%, 아너가 3%, 기타 제조사 합산 점유율은 13%입니다. 삼성의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동일했는데 애플과 샤오미는 각각 1%씩 상승했고 모토로라 1% 하락했네요. 전체 유럽 스마트폰 출하량은 9% 감소한 2,870만 대 기록했고 삼성은 10% 감소한 1,030만 대, 그리고 애플과 샤오미는 각각 4% 감소한 690만 대, 540만 대였습니다. 카날리스는 유럽은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부진한 지역이다. 이 소비자 심리와 경제 전망의 제약이 여전히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저가형 기기 교체 수요랑 성숙 단계에 접어든 AI 기술이 소비자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26년부터 성장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죠. 한편 삼성은 내달 초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이자 세계 3대 가전 IT 전시회로 꼽히는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 신규 모델과 갤럭시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프리미엄 태블릿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달 4일 열리는 삼성 갤럭시 이벤트는 삼성닷컴,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는데 이번에 공개될 신제품은 S25 펜 에디션하고 갤럭시 탭 S11 시리즈로 예상이 됩니다. FE 모델은 갤럭시 S 시리즈 주요 기능을 갖추면서도 사양을 낮춰서 가격을 내린 보급형 기종이에요. 삼성전자는 이달 초에 S25 FE를 조기 출시해서 이 플래그십 중심 판매를 이어가겠다는 거죠.
갤럭시 S25 FE하고 그 A 시리즈 등을 앞세워서 연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이제 끌어올리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점유율에는 반전이 없더라. 중국 디스플레이 1위 회사 BOE가 만든 그 OLED 패널이 앞으로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영업 비밀을 그 부정 취득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BOE를 상대로 해서 23년 그 10월에 낸 소송에서 이런 제재가 담긴 예비 판정 내렸고, 이 제재가 확정되면은 BOE는 그 최대 시장 미국에서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돼요.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 구도에 경량이 일어날 전망이죠. 기술 탈취 낙인 효과로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시선도 읽히는데, 삼성 LG 디스플레이가 반사이익을 누리겠지만 실질적인 수혜 강도를 두고는 신중한 그런 시선도 존재하네요. BOE를 차치하더라도 중화권 기업과 경쟁 강도가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죠. 패널이 탑재된 IT 완제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당장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점유율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이 BOE의 기밀 부정 취득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 만큼 우리 기업이 OLED 기술 초격체를 유지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현재 산업계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ITC는 최근에 BOE하고 그 자회사 등 총 8개 회사가 삼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했다면서 OLED 반입 금지 등을 담은 예비 판정 내렸는데, 이 미국 ITC가 미국 내 수입 제품이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관이잖아요. ITC는 BOE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인 수입 금지 그런 명령을 내렸고, ITC는 BOE의 미국 내 마케팅, 판매, 광고, 재고 판매도 원천 금지를 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11월에 이뤄지는데 예비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 사실상 거의 없고, 최종 결정 이후 60일간 대통령 검토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 행사 사례는 오바마 전 대통령 한 번 했는가 봐요. 하여튼 드물답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예비 판정이 갖는 그 함의를 크게 두 가지로 꼽네요. 첫 번째는 개별 기업 간의 갈등이 머물던 영업비밀 침해 의혹이 국가 간 무역 거래로 전선이 확대됐다는 점. 산업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중국 디스플레이 기술의 영업비밀 침해 의혹이 숱하게 제기됐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97년부터 수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올레드 연구 개발에 사활을 걸었어요. 당시만 해도 존재감이 없던 BOE가 2013년 돌연 올레드 투자를 시작하더니 4년 후에 양산에 돌입하죠. 축적된 연구개발 역량이 없던 BOE가 올레드 양산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릴 때부터 산업계에서는 의구심이 확산됐죠. 이때부터는 중국 기업이 전방위적으로 우리 기업 핵심 인력과 동시다발적으로 접촉 중이다 그런 소문이 파다했고, 세간의 의혹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 사실로 판명됐고, 지난 7월에 국가 핵심 기술을 비롯한 삼성 디스플레이 주요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그런 혐의로 기소된 전 수석 연구원한테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를 했네요. 그 둘째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올레드 기술 원천국으로 지위와 평가를 인정받아서 무형자산을 확보했다는 평가인데, ITC는 삼성이 올레드 연구 개발에 필요했던 기간만큼 BOE 패널 미국 반입을 금지했고, 통상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때는 그 상업화 직전 단계나 양산 이후로 축적된 노하우 중심으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연구개발 가운데 연구 단계에서는 상업적인 성과와 연관성이 낮고 보호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네요. 이번 예비 판결에서는 사실상 연구와 개발 전 과정을 포괄하는 약 15년을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올레드 기술이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된 혁신 역량이라는 점을 ITC가 적극 고려한 결과로 산업계는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참 나쁜 놈들이네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워낙 중국 애들이 막 돈으로 막 꼬셔가지고 인력도 다 빼돌리고 뭐고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기술 보안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술 보안, 기술이 탈취되지 않도록
철저한 그런 보안을 잘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자를 좀 대우를 좀 해줘야 돼. 능력 있는 사람들 제대로 된 연봉, 인센티브 줘야죠. 너무 작게 주니까 누가 남아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빨리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